신주아 부부의 러브하우스 바로 만나보시죠. 자, 태국대 신주아 씨, 태국 재벌과의 결혼으로 정말 화제가 됐었는데요. 자, 그러면 신주아 씨는 현재 한국과 태국을 오가면서 지내고 계신 걸까요? 네, 2014년에 결혼을 했지만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남편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태국 방콕으로 오가면서 두 가지 삶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400억대 자산가죠? 정확히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이렇게 자산이 많은 건가요? 왕족이신가요? 이 신주아 씨의 남편 사라웃 라차나쿤 씨, 한국에서는 이 쿤서방으로 불리고 있는 분인데요. 예. 신주아 씨보다는 2살 연상의 남편이에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대째 이 페인트 회사를 현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한 해 영업 이익만 40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규모가 정말 대단한 회사로 알려져 있죠. 네, 한국을 떠나서 태국에서 9년째 거주 중인 태국댁 신주아 씨의 집 직접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태국 특히나 이제 방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서울이 인구 밀도가 높고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해도 사실 유명하잖아요. 근데 인구 밀도가 더 높은 게 바로 방콕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주자와 투자자들이 늘면서 집값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방콕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신주아 씨가 거주하는 집인데 방콕 외곽 지역에 위치한 고급 주택단지 내 2층 규모의 단독주택입니다. 야, 진짜. 특히 이제 여기는 빌리지 내에서 단 37채만 있어서 이 프라이빗한 일상을 보내고 싶은 태국 자산가들이 현재 거주 중인 곳이라고 합니다. 네. 넓다. 얼마나? 네. 수영장 깨끗하다. 와, 근데 이게 아파트에 공용 수영장 있는 게 아니라 신주아 씨 집 안에 수영장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마당에 이렇게 넓은 개인 수영장이 있고요. 옆에 있는 건물은 별채예요. 예. 저긴 평소에 이용하는 건 아니고 가족이나 지인들을 초대했을 때 사용하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제 실내로. 저 식탁이 지금 부부 2사람만 사는데 저렇게 커요? 우리 한 6명이 써도 넓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 6명이 앉아도? 이거는 정상회담용인데요. 그렇죠? 네, 신주아 씨는 집에서 전담 요리사가 해주는 식사를 누리는 이 모습을 SNS를 통해서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이외에도 개인 비서 그리고 운전기사 등 고용인들이 부부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신주아 부부의 집 1층은 거실, 주방 그리고 2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 네. 보시면은 시네마룸입니다. 와. 대형 스크린과 소파가 들어와 있는데요. 우와. 부부가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좋아하는 남편이 취미생활을 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너무 부럽다. 저는 이번 유럽 거긴 또 뭐예요? 저건 또 서재예요? 앞선 시네마룸이 남편을 위한 공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곳은 신주아 씨를 위한 공간입니다. 아까 신주아 씨가 미술방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예. 신주아 씨가 평소에 또 그림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방에서 주로 그림을 또 그린다고 해요. 근데 이게 확실히 더운 나라에 있어서 그런지 색채가 굉장히 화려하지 않아요? 이 그림 그리는 방이 있다니 정말. 실용방은 이제 위에 있습니다. 2층에. 요것도 봐, 요것도. 이것도 이제 등좀 봐. 남편이랑 같이 해서 정말 이쁘다. 원래 재벌집들이 2층 이렇게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면 그런 거 해봤죠. 계단이 너무 야, 고풍스럽네요. 이게 유럽풍이구나. 완전히 고급스러워. 이게 지금 집이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이면서 조명은 살짝 따뜻한 톤이라 굉장히 아늑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안방이구나. 그리고 이 집의 인테리어는요. 전부 신주아 씨 부부가 직접 했다고 해요. 방마다 각기 다른 샹들리에 그리고 조명을 달아서 포인트를 준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네. 샹들리에 비싸잖아요. 그러게요. 신주아 씨의 드레스 룸을 공개합니다. 여자의 로망! 저기는 가방방인가 보다. 와. 옷은 없어. 가방방이 있어. 가방방. 저 방은 가방을 위한 건가? 백화점인 줄 알았어.
아니 근데 보통은 옷방이 있는데 가방방이 있다는 게 그렇네요. 너무 신기한. 그렇네요. 야, 내가 꿈꾸는 목욕탕이야. 신주아 씨 욕실입니다. 예쁘다. 여기에 좋네. 아니 근데 이제 집을 보면서 정말 눈에 띄는 게 보안이 철저한 빌리지라는 게 이제 화장실에 커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변에 누가 올 일이 없다라는 거죠. 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저기 욕조가 굉장히 큰데 저 물 언제 받아요?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집이 넓어서 틀어놓고 부엌 갔다 오면 다 차 있을 것 같아. 물세. 태국댁 신주아 씨의 집을 함께 봤는데 뭐 집이 아니라 약간 휴양지 리조트를 본 느낌이에요.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수영장부터 영화관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집의 또 가격 아니겠습니까? 단독주택은요, 특히 고급 단독주택은 정확하게 시세를 알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땅의 입지에 따라서 이게 뭐 2배, 3배 차이 날 수도 있고 또 그 내부 인테리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뭐 얼마다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현지 부동산을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신주아 씨 부부가 사는 이 태국 방콕 고급 주택의 가격은 최소 49억 원 정도 아니냐. 그 신주아 씨가 직접 그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4,000불이거든요. 근데 태국이 1인당 GDP가 7,260달러로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4배, 5배 정도 되는데 이걸 우리나라 밸류로 환산을 해보면 4배일 때는 200억이고 5배일 때 250억이거든요. 그게 뭐 한 200억에서 한 250억 정도로 갈 수 있는 거군요. 올해로 결혼 16년 차를 맞은 배우 권상우, 손태영 부부. 결혼과 함께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던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향했는데요. 어느덧 4년째 미국 뉴저지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권상우, 손태영 부부의 집은 어디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권상우, 손태영 부부는 2020년경에 이 미국 뉴저지 북부에 위치한 클러스터로 아이들과 함께 이주를 했습니다. 이후 권상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손태영 씨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그냥 내려놨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정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손태영 씨는 최근에 이 권상우 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스테이크를 안 한 날은 파스타 할 때 먼저 여기다 해놓고 그다음 면 넣는 거야. 루키가 그걸 좋아해. 이거 닦고 이거 다 내일 화장 빼고 다. 유튜브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40만 회가 나왔더라고요. 부럽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잘 안 오르는데 참 네. 부럽다. 권상우 씨와 손태영 씨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근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조회수가 방법이 될 더 것 같습니다. 올라가겠네요. 네. 네, 이 뉴저지는 뉴욕 생활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뉴욕 중심부보다는 살짝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보다는 매물이 부족한 지역 중에 한 곳이다. 1980년대부터 한인들이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유입된 지역인데 한국인 자녀들이 공부를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네. 좋네요, 마을. 네. 들어오세요. 미국에 있으면서 지내고 있는 아, 미국 드라마에서 본 네. 집이에요. 그러게요. 식구가 정말 높네요. 저희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면 왼쪽으로 신혼 공간이죠. 자, 지금 보는 부분이 이제 거실인 것 같은데 건물 크기에 비해서는 저 거실 부분이 그렇게 큰 것 같진 않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메인 거실은 따로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아이들이 TV를 보는 공간이라고 해요. TV 방이야. 네. 부럽다, 얘들아. 또 거실이 있네. 나의 공간. 자, 저기가 아까 진용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메인 거실. 네. TV 보는 공간. 항상 여기 앉아서 이렇게 눈이 오면 벽창으로 눈을 뜨고 저거는 뭐 벽난로. 이 미국답게 벽난로. 벽난로. 미국 집은 벽난로죠. 크리스마스 때 한번 켰다 그치? 옛날에. 겨울에 진짜 예쁘겠다. 예뻐. 딱 진짜 미국 집의 뭐 그런 가정을 느끼는. 보통 미국 드라마에서 이제 중요한 단서 태울 때 저렇게 중요한 단서. 증거 인멸할 때 벽난로 많이 쓰죠. 여기는 저희 주방.
주방. 아니 집에 모든 게 다 좀 큼직큼직하고 공간도 넓고 주방도 넓고 땅땡이가 넓잖아. 가스레인지도 더 크고 와 육구야 육구? 너무 부러워. 한 달에 2번 청소해 주시는 분들은 오세요. 18일은 내가 하죠. 근데 손태영 씨가 진짜 살림꾼이에요. 살림을 너무너무 잘해요. 이것도 마당에 좀 있는 이것 때문에 이제 남편이 이 집을 참 좋아했어요. 마당? 이거 개인 마당이에요? 이건 집에 같이 있는 마당. 여기는 개인 마당인 거예요? 설마. 네, 손태영 씨가 사실 미국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굉장히 재밌게 놀면서 키우고 싶어서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손태영 씨 목적에 완전 부합하는 그런 뒷마당인 거죠. 아, 이거 뭐야? 어머 보이세요? 마당에서 고라니예요, 사슴 고라니? 나오는 거. 우리 SNS에서 봤잖아요. 네. 사슴 나오는. 마당에서 사슴이 나와. 아. 자, 2층은 이제 뭐 네, 2층으로 방이겠죠? 올라가면은 이제 가족들만의 좀 생활 공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집의 구조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 딸방. 아 리오방. 이거 다 붙이고. 아, 동화 속 공주님 방 같네요. 네. 아유 집이 너무 예쁘다. 이걸 어떻게 다 정리를 했지? 욕실. 어머 욕조 뷰봐요. 여기서 욕조에서 저기 밖을 보면서 반신욕 가면 진짜 2시간 하시는 분 권루희. 그림이다 그림 저기. 어머. 욕실이 무슨 거실만 하네요. 여기가 이제 클로짓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옷이 있으니까 이걸 뚫었죠, 방을. 방 하나 뚫어서 그냥. 와, 옷방. 와 옷방. 와. 그 밖을 보면서 다리미 하면 너무 좋다. 들어왔을 때 그냥 집 같은 느낌? 안에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여기는 지하에 보통 홈짐을 많이 쓰죠. 학교는 아니고 미국 분들은 여기다 다 쓰죠. 왜냐면 여기 방도 있고 하니까. 왜냐면 우리는 햇빛이 드는 지하니까. 지하인데 햇빛이 들어온다. 그리고 친구도 뭐 만들게 하고 해서 여기서 그냥 아예 어지르라고. 아. 슬라임도 여기서 그냥 다 어지르라고. 다 이런 거 붙여주고. 애들한테 너무 행복해. 주리 씨 저런 거 너무 부럽다, 그죠? 나 저게 제일 부러워요. 저긴 또 뭐야? 어머머 실내에서 놀이터가 있어. 트램펄린 아까 밖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와. 와. 저거는 우리나라 아파트에서는 많이 합니다, 가끔. 네. 근데 저런 여유로운 느낌이 안 나요. 저러면 거실이 꽉 차죠. 여기는 이제 아빠가 해놓은 건데 와 역시 우와. 정확해. 홈짐이 있어요, 지금. 이분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 정신이 없는데 권상우 씨가 원래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려고 마련한 공간인데 요즘은 첫째 루키 군이 더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 권상우 씨 몸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었네요. 와. 이 권상우 손태영 부부는 2019년에 약 150만 달러의 집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세를 반영해서 현재는 약 200만 달러. 그러니까 즉 하나로 25억 원을 호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 저희가 1달러에 우리가 한 1,3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1,000원 조금 1,000원대였어요. 그래서 이 환율까지 따져보면 4년 만에 60% 정도 지금 시세 차익이 난 겁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 배우 송중기 씨. 올 초 영국 국적의 KT 루이스 사운더스와 재혼 소식을 알린 데 이어 지난 6월 등남 소식까지 전하며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송중기 KT 부부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러브하우스. 과연 어디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 1월에는 결혼, 5월에는 영화 화란으로 칸 영화제 입성, 그리고 6월에는 등남까지 2023년은 송중기 씨에게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최고의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중기 씨가 데뷔 15년 만에 칸 레드카펫을 밟았는데 이때 인터뷰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칸도 너무 설레기는 하지만 나는 지금 아기가 태어나는 것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다라면서 정말 아내 바보 그리고 아들 바보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6월에 출산했고 지금이 이제 9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정신없을 시기죠. 잠이 모질할 시간이네요. 잠이 그러네요. 모질할 시간이고 이제 곧 뒤집기를 할 시기죠. 힘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그러면은 이 송중기 씨의 가족이 지금 어디서 지내시는 거예요? 지난 6월에 출산 이후에는 이 아내 KT의 고향이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송중기 씨의 집이 여러 채 있는데 서울에 있고 로마에 있고 그리고 정말 뜻밖의 곳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니가가라 하와이입니다. 죄송한데 언제 저기 이거라. 다 알아요. 네. 코리안 닥터 오시는 분들 다 알지 않아요? 굉장히 명확한 발음으로 해주셔가지고. 준기야, 네가 가라 하와이. 오, 하다. 와. 와. 너무 좋다. 하와이는 세계적인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미국 내륙 지역 평균보다 시세가 높은 편이고요. 송중기 씨는 2019년 12월에 228만 달러로 당시 환율로 약 27억 7천만 원 상당의 H콘도 한 호실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자, 콘도라면은 저 안에 이제 평수나 뭐 구조도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송중기 씨의 호실은 어떤 평인가요? 네, 송중기 씨가 구입한 이 호실은 1650 스퀘어피트, 약 46평의 호실이고요. 2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을 갖춘 평수라고 합니다. 전망 봐라. 네, 실제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요, 송중기 씨가 구매한 이 타입의 호실, 다이아몬드에 대해 절경 그리고 막힘없는 오션뷰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파노라마 뷰를 갖추고 있어서 가장 인기가 높은 호실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집은 액자를 걸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바다 뷰가 액자예요, 아주 그냥. 전망 너무 좋고 훌륭한데 투자 가치가 또 있는 곳이라고 전문가분께서는 생각하실지. 그 평형대가 좀 다른데 비슷한 평형대가 있어요. 실제 거래자를 또 갖고 오셨네요. 네, 가져왔어요. 와. 작년에 보니까 280만 불에 거래가 됩니다. 이게 콘도가 연식이 오래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올랐네요. 입지가 좋아지면 오래된 주택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카카오카 지역은 와이키키와 다운타운에 있는 지역으로 201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발전한 신흥구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콘도를 비롯해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사업이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 높은 시세를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축구 선수 손흥민 씨. 2015년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이후 꾸준히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월급만 15억 원 이상. 손흥민 선수가 선택한 집은 어디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달 새로운 시즌이 개막하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느덧 9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 어디서 지낼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지내고 있는 집. 2019년에 이사해서 현재까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런던 북부 이제 햄프스테드 지역의 비고급 아파트입니다. 이곳은요, 왜 영화 노팅힐 기억하시나요? 쉬라는 노래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잖아요. 노팅힐의 촬영지로 유명한 햄프스테드 히스 공원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런던 북부 교외 지역의 부유층이 선호하는 고급 주택지 중 한 곳입니다. 그러면 손흥민 씨는 여기 아파트를 직접 매입을 한 건가요? 그 매입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만약 손흥민 씨가 해당 건물에 한 호실을 매입했다면 약 1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치렀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매입하지 않고 월세로 살고 있다면 한 달에 약 4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 약 6,5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내고 지내는 걸 추정됩니다. 월세로 6,500만 원이요? 근데 주급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뭐 감당할 수 있죠. 외박은 절대 못 하겠어요. 아까워서. 악착같이 자야죠. 집순이 해야죠. 집돌이하고. 예. 자, 월드 클래스 손흥민 씨가 사는 집 어떤 곳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와. 손흥민 씨가 거주하는 이곳은 영국에서 플랫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파트식 주거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20가구가 거주하는 이 건물의 한 호실에서 손흥민 씨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조경도 뭐 너무 멋지게 잘 되어 있네요. 실제로 손흥민 씨가 이곳에서 산책을 즐겨하기도 한다고 해요. 집 근처에서 산책하고 있어요. 네, 손흥민 씨가 거주하는 이곳은 방 3개로 이루어진 호실인데요. 방 개수로만 따지면 저랑 비슷하네요. 우리도. 현관 앞에 신발 저렇게 널어놓는 것도 비슷하네요. 그럼 똑같아. 비슷해. 사람 사는 거다 사람 사는 거 비슷해요. 비슷해.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사한 지 며칠 안 된 집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집 이렇게 보시다시피 진짜 막 아무것도 장식품도 없고
제 아버지가 워낙 깔끔한 걸 좋아하시고 물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그게 이 집에 손흥민 씨만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미니멀리스트로 살 수 있는 것에는 손흥민 씨의 아버지인 이 손흥정 감독님의 영향이 정말 컸을 것 같습니다. 아니, 평소에 티 2장으로 사신대요. 진짜로. 제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깔끔하네요.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저기 보시다시피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쓰는 운동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침실 뷰가 축구장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이 운동장이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인 H스쿨의 운동장으로 하는데요. 매일같이 축구장에 나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창밖으로 축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 집의 진짜 매력,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저기 사람이 앉아 계시는구나. 이 집은 입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즐기도록 컨시어지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는데요. 택배 관리부터 공용 공간 사용 예약, 심지어는 전구 교체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공용 공간들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뭐 파티룸 같은 게 또 있을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선수니까 가벼운 운동을 위한 헬스장과 수영장이 완비되어 있고요. 와, 이게 다 공용 공간이에요? 네, 손님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부터 비즈니스 미팅룸, 개인 사무실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많은 최고의 서비스들을 갖추고 있어서 정말 딱이란 생각이 드네요. 네. 월드스타 BTS를 키운 하이브의 설립자 방시혁 씨. BTS의 성공 이후 연예계 최고 부호로 등극하며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그가 선택한 집은 과연 어떤 곳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한 미국 경제전문지에서 발표한 2023 대한민국 50대 자산가 순위에서 방시혁 씨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이 방시혁 씨가 설립하고 현재는 의장직에 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 하이브. 2023년 이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음반의 40%가 이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의 앨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말 엔터계 최고의 자산가로 등극을 하셨는데 이런 방시혁 씨가 선택한 집이 또 어떤 집일지 너무 궁금한데 어디에 있는 집이에요? 방시혁 씨가 선택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서부에 위치한 최고의 부촌, 바로 벨에어입니다. 와. 벨레어. 네, 굉장히 좋은 지역인 건 알겠는데 어떤 지역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죠. 감이 잘 안 잡히는데 네. 어떤 느낌의 동네인 거예요? LA 안에서도 한 집 건너 한 집에 할리우드 스타들이 산다는 최고의 부촌입니다. 거주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알려진 스타들이 또 나오고 있네요. 방시혁 씨가 벨에어에 선택한 이 맨션 가격은 2,640만 달러입니다. 와.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러니까 3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아마도 이 방시혁 씨가 미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아, 내가 미국에서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 집을 산 것 같다라는 이 이유가 추측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340억 원에 육박하는 방시혁 씨의 LA 집은 어떤 집일지 함께 보시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와. 로스앤젤레스 최고 부촌 벨에어 스트라델라 로드에 위치한 이 집은요. 2017년에 건축가 마크 리오스가 자신이 실거주를 할 목적으로 완공한 맨션입니다. 이게 무슨 집이에요? 리조트지. 친구. 리조트도 그냥 여러 개 방이 있는 그냥 리조트 단지 하나. 그렇죠. 네, 이 집 완공된 해에 건축 디자인 전문 월간지가 주목을 했을 만큼 이 5성급 호텔 수준의 외관과 인테리어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내려다 보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영하다가도 저스틴 비버 출근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창이 뭐 저렇게 시원하게 다 열리니까 실외, 실내 구분이 없이 연결된 느낌이 들어요. 거실과 벽을 하나 두고 만들어진 이 공간이 바로 이 집의 주방 겸 패밀리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이곳에서 요리하고 식사하고 TV 보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계단도 통창으로 오픈을 했어. 이쁘다. 끝내주네요. 와, 저 서재 보세요. 진짜. 야, 책 읽은 맛 나겠다.
앞서 화려한 느낌의 신사들과는 달리 침실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게 예쁜데 340억 원어치의 화려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벽을 좀 금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주리 씨가 기대하는 화려함 아직 소개되지 않았거든요. 이제부터 이 집의 진짜 가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저 엘리베이터죠 지금?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어머, 와인셀러네. 와 이거 상현 씨가 좋아하는. 아, 저 와인도 좋아하거든요. 꿈의 공간이다, 진짜. 와, 만들어 저 진짜.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단을 따라서 지하로 내려가면 게스트룸과 스파, 홈짐 등의 부대 시설이 2층에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와. 저 1년 내내 안 가는 공간도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맨션을 둘러싸고 있는 정원인데요. 산책로까지 잘 닦여 있는 게 보이시죠? 와, 너무 초록초록하고 너무 좋아요. 아, 진짜 걷기만 해도 영감을 받겠다. 그러니까. 아, 집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인정. 오, 너무 부럽다. 네, 오늘은 스타들의 럭셔리 해외 부동산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엄청난 스케일과 또 개성에 입을 다물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장용석 부동산 전문가님 그리고 두 기자님 오늘 흥미로운 연예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